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변동성 장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밤새 미국 시장 어땠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연 이틀 동안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초까지 연 이틀 동안은 하락에서 상승 후에 변동성이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은 상승에서 하락 후에 어떤 변동성에 따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나름 변동폭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것 자체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폭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은요, 오늘도 전형적으로 좀 에너지 주식에 좀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기타로는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방어적 섹터 주식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 것이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연초이 어땠는지 흐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연초 대비 지금까지 S&P 500은 9.2%가 떨어졌는데요. 11개 중에 상승한 것은 우뚝 솟은 에너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한 18% 정도 올라갔고요. 그 외에 그나마 선방한 것은 금융과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정도가 선방했고요.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는 기술주나 임의 소비재는 13.2%, 14.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 주린이 분들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은 재미가 없었고요. 에너지나 그 필수 소비재 같이 손이 잘 안 가는 것들이거든요. 보통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그나마 금리라든가 유가는 그나마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의 나름의 일단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오늘도 어제도 계속 요즘 문제가 달러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총체적인 합이 나오는 것이 미국 달러의 힘인데요. 미국 달러는 202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제 원달러가 1,200원 다시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장 마감된 직후에 조금 전에 보니까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일단 매출이 11% 늘었는데 이게 뭐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그렇게 잘 늘었다라고 해서 시장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플 실적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애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좀 막 나왔는데요. 애플이 주당 이익이 1.9달러가 전망됐었는데 2.21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수준은 깜짝 실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큰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매출은 1,186억이 예상됐는데요. 1,239억이 나왔고요. 또 하나 숫자를 지금 막 적진 못했는데요. 마진율이 지난 분기보다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마진율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프라이팅에 대한 파워로 있다는 것을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저께 이제 테슬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하튼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그 장중에도 거래가 거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 애플이 오늘 시간에서 지금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그보다는 애플이 오늘 이렇게 실적에 어떤 것 이렇게 좋게 나왔던 이유는 어찌 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죠. 바로 중국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중국의 4분기 시장 점유율이 어저께 좀 발표됐는데요.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4분기에 전체에서 23%를 차지하면서 1위로 등극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는 16%였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을 올려놨고요. 1등을 차지한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판매 증가율은 32%였는데요. 작년에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9% 하락한 것, 감소한 것에 비하면 아주 놀라운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참고적으로 2015년에는 아이폰 6가 나오면서 대형 화면이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5G를 갖고 나온 아이폰 13이 이번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연간 점유율도 11에서 16%로 올려놨습니다. 판매 증가율도 47%, 시장 전체적인 2%에 비하면 애플의 그런 힘을 보여줬고요. 하나 더 오늘 또 시장에 반영된 것은 뭐 우리나라는 직접 이게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NFC를 이용한 것도 이렇게 아주 활발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NFC라는 기능이 있을 텐데요. NFC를 이용해서
아이폰 단말기 자체를요, 결제 단말기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회사 측에서 아직 확인을 안 해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거 대표적으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기기에 별도의 디바이스 조그만 걸 달아갖고 끼워갖고 사업을 했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스퀘어거든요. 이름은 이제 블락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기술을 오픈하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늘 블록 주가는 오늘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내린 흐름이 되겠고요. 이게 만약 활발히 되면 소위 결제 단말기를 사업을 하는 상당 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결제 단말기가 필요 없고 애플이나 아이패드만 갖고 있으면 결제를 바로 된다는 거거든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오늘 기술을 발표했다는 것이 오늘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로빈후드도 이제 지난 밤 사이에 이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브로커리지 매출이 뭐 35%나 급감했다고 해서 뭐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약 15%가량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은 뭐 일단 시간을 거래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밤에 본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외에 미국 시장에 좀 다른 특징주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의 실적 발표하면 대표적인 건 역시 애플이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비자랑 로빈후드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마스터카드 오늘 장 전에 발표했고 긍정적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 1.69달러의 전망이었는데 발표는 1.81달러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68억 달러가 전망됐는데 71억 달러가 나오면서요. 시간의 주가가 급반등을 하고 있네요. 시간의 주가가 5% 정도 상승세를 키우고 있고요. 로빈후드는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도 문제가 되겠지만 최근에 작년 대비 밈스탁 주식이 좀 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의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분기 그리고 앞으로 올 1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월가의 눈높이를 상당히 낮춰서 발표했거든요. 오늘 이 부분이 시간에서 주가의 급락세를 갖고 오는 기본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징주 들어가겠습니다. 넷플릭스는 8%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행동주의 투자자주의 합류로 유명한 빌 에크만이 310만 주 발표한 것이 어저께 장 끝나서부터 영향이 발표됐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오늘 정규장에서 반영됐고요. 말씀드렸던 마스터카드는 정규장에서 직전에 발표됐습니다. 오전장에 전에요. 2.1%가 올라갔습니다. 서비스나우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해서 9%나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이후 이틀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좋았는데요. 어닝 가이던스를 기대 이하로 발표했고요. 테러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닝 가이던스를 기대 이하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테러다인은 오늘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지 하나죠. 20% 이상 급락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굉장히 시장에 큰 관심을 끌었던 미국 기업의 실적이 바로 테슬라였었는데요. 테슬라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크게 하락해서 테슬라의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면요. 네, 테슬라를 자체를 보면 주가는 오늘 11.6%는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는데요. 한 몇 가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투자자를 상당수는 뭔가 좀 실망스러웠다는 같은 느낌을 가졌던 거로 이해합니다. 한 두세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 2019년 이내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주문한 분, 선주문한 사람 몇 분 아는데 사이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이제 2023년으로 지연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를 안 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19년에 발표하면서 상당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로보택시입니다. 완전 자율이 되면서 이제 로보택시가 되는 건데 완전 자율은 이미 한 20차례 정도 지연됐거든요. 오늘 또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완전 자율하면서 로보택시를 얘기하면서 올해 말에는 분명히 자신 있다는 얘기했는데 그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있겠고 오늘 또 지난 가을이었나요? 지난 가을날 이제 로봇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로봇 얘기를 또 상당히 많이 얘기하면서 지금 물론 이제 올해 판매 생산도 50% 이상 늘릴 수 있다. 긍정적이긴 했지만 사이버 트럭을 기다리는 분이나 좀 구체적인 얘기를 기다렸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일론 머스크의 말이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그리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신감 외에 구체적인 것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월가의 시각보다는 일반적인 투자자의 시각이라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의견의 변함은 없겠고요. 오히려
목표 주가는 최소 6군데 증권사가 투자 의견이랑 상관없이 오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평균이 811달러에서요. 한 달 만에 916달러로 급등한 것도 분명히 팩트가 되겠지만 여전히 투자 의견 전체적으로 중립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점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뭐 그 금리 인상 이거겠지만 두 번째로 꼽히는 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요. 네, 맞습니다. 요즘 보면 하루가 멀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과거에 무슨 러시아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거기서 그, 나토와 어떻게 긴장 강화되고,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무력 시위도 보여주고 있고, 훈련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군에서도 파병 병력을 늘리고 이런 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악재임에 분명하겠는데 오늘 보여드릴 통계는 이런 지정학적 진짜 전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식 외적 요인으로 좀 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떤 위협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지정학적 위협 그리고 외부 요인에 따른 위협 요인이 1940년 이후 지금 80년 동안에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서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는요. 1940년대니까 태평양 전쟁, 진주만 기억하실 텐데요. 태평양 전쟁부터 지금 언제 한국 전쟁도 물론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모든 통계가 포함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날이 되겠고요. 9.11 테러 같은 경우는 9.11 당일이 되겠는데 그렇게 이제 발발 당일날 평균적으로 그런 큰 사건이 있을 때 1.1%가 하락했고요. 그런 추세가 평균적으로 최대 6.1%까지 하락했다는 것이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간이 이런 외부의 큰 요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거래일수로 22.5일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그 이후에 회복하는 기간은 언제냐? 회복하는 기간은 50일 정도 걸렸다는 것도 팩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이고 우리가 꼭 아실 만한 것들만 몇 가지만 정리드리면요. 코로나19 때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2주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34%가 떨어졌던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불과 2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9.11 테러는 11.6%가 떨어졌고요. 한국전쟁도 12.9%가 최대 떨어졌습니다. 진주만 폭격도 20% 떨어졌으니까요.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런 정말 발발이 되면 악재 인식은 분명하겠고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